자, 이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가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줘요. 줄 때 과세도 있고 비과세. 주는 돈에서 떼고 공제하는 금액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제액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의 종업원 부담분을 떼고 지급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급여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죠. 여러분들의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년치 소득과 관련한 연말정산을 이제 연결하실 건데요. 내가 급여를 지급했을 때 어떤 수당 지급하는 거, 공제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있으면 연말정산 입력 연결이 훨씬 원활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표에서 세금 대충 꼈고 요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들을 뗐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미 급여 지급했을 때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끌고 와요. 여러분들의 총 급여액도 다 자동으로 끌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되는 자료들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속 근무자라고 하면 1년치 급여 자료가 그대로 다 들어있을 거예요. 신규로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 신규로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위에다 썼구나.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지금 새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다 회사에 있겠죠. 그럼 이 전 근무지에서 이 회사 다녔을 때 급여 얼마 받았고 받았을 때 이미 대충 얼마 세금을 뗐고 그 회사 다닐 때 산재를 제외한 4대 보험 얼마를 부담했는지의 데이터를 반영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1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걸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이 회사에서의 소득, 이 회사 다녔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이미 결정된 세액, 이 회사 다녔을 때 4대 보험 부담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전체적인 개념을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그림부터 개념부터 보셨고 이제 프린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한 이론 설명 내용 넣어놨어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우리 회사가 다음에 2월분을 급여를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 후에 매달 대충 세금 뗐던 부분들 있죠.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교에 의해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이세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적었더라면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징수하는 거고 간이세표에 의해서 뗐던 금액이 너무 많이 뗐던 거라면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의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떼간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뗐었네?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우리 계속근무자다라고 하면 다음에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3월 10일 날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중도 퇴사자들은 퇴사 달의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퇴사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하면 자료 제출을 다 해서 연말정산 하시고 또는 내가 새로운 근무지를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다가 연말정산 하시고 또는 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확정 신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서의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소득. 우리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잖아요. 1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져서 너무 많이 뗐는지 덜 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 뭐부터 반영한다? 소득. 그럼 계속 근무자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를 자동 끌고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신규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전 근무지에 대한 원산징수 영수증으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소득 명세입니다. 소득 명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일 표시를 딱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 화면 여기서 보이시죠? 우리 K랩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거 탭을 그대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건데요. 실제 전산세무 2급에서의 우리가 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하세요 라고 하면 주인공 탭은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주인공 탭은 원래 여기 연말정산 입력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할 게 소득 명세 내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 근무지는 자동으로 다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입력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쫙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여기 전 근무지 소득 내역을 반영하시면 돼요. 또는 근무지가 두 곳이라고 하면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그래서 주 근무지, 종 근무지, 그래서 종전 여기에다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처 명도 넣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넣어야 되고요. 근무 기간도 죄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급여 반영하는 분계 다시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뭘 챙겨야 된다의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거 챙겨야 돼요? 급여 총 지급한 거, 요거. 상여가 있다라면 상여금도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떼린 거 누구?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또 소득세도 떼야 되죠. 화면이 짧아서 지금 잘린 거라서 제가 밑에다 추가로 써놨습니다. 여기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는 전 근무지의 급여도 반영해야 되고 4대 보험에 이런 건강보험 등도 반영을 해야 되고 아까 분계 떠올리세요? 뭐도 반영해야 돼요? 그 회사 다녔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가 포인트예요. 화면상에 보시면 있다가 기납부세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자 여기 제 화면에다 없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회사 다녔을 때 소득세를 반영을 할 건데 기납부세액란에 어떤 걸 반영하셔야 되냐면은요. 결정세액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납부세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차감징수세액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기납부세액 칸에다가 누구를 입력한다?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계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살짝 분계를 넣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칸은 기납부세액 칸인데 기납부세액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왜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냐면요. 그 회사 다녔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대충 세금 뗀 게 기납부세액이야. 퇴사하면서 그 퇴사 시점까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퇴사하면서 정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뭘 입력을 해야 된다? 결정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회사 다녔을 때 대충 세금 뗐던 거. 퇴사하면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결정했고 그러니 나오면서 다 정산했으니 뭐를 입력하자? 결정세. 여러분들은 흑백이잖아요. 중요한 티를 팍팍 내주세요. 기납부세액 하는데 기납부세액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다녔을 때 결정세액을 넣게 돼요. 당해년도 중에 회사에 중도 입사를 하게 되면 또는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때는 종근무지 또는 전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입력 중에 소득 명세에다가 오른쪽에 종전 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 여기다 또 써놨어요. 단,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 그 회사 다니면서 땡 하고 왔으니까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인공은 어디라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 인적공제 부분들이 있죠. 그건 부양가족 명세서를 이미 작성을 하신 건데 그 사원 등록에서의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요. 사원 등록 가서 수정하세요. 또는 여기에서 추가 반영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양가족 탭이 사원 등록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곳 연결하시면 되죠. 자, 제가 이거 열어만 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저처럼 아까 구경하려고 여기 들어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떴다. 우리 도움 코드 불러오는 거 F2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F2 딱 눌러보면 본인밖에 없어가지고 본인 데이터만 쫙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소득 명세는 현금부지를 끌고 왔고 부양가족 본인밖에 없고 그럼 주인공은 누구? 연말정산 탭.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 별도 탭에 입력하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덜어는 불러오기를 누르는 경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가족 탭에서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페이지가 이제 오른쪽. 제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부양가족 탭입니다. 연결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캡처한 거는 본인 말고도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양가족 탭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은 여기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입력하는 칸이 있죠. 자, 제가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입니다. 그냥 누가 얼마 썼는지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우리는 여기다 반영하실 건데 이 부양가족 탭은 각각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들 별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각각 입력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 입력하는 게 세무 1급 범위. 우리는 통째로 여기다 입력하는 거.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네, 세무 2급에서 이제 간혹 한 번, 두 번 정도 여기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요 주된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만 써놨어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 탭은 서원 등록 메뉴에 입력한 부양가족 명세서를 불러오거나 여기에 새롭게 입력할 수 있고 여기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별로 각각 특별소득, 특별세 공제 내역을 입력하되 국세청 또는 기타 자료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모든 입력 사항을 다 배우고 가는 건 아닌데 세무 2급 범위는 여기고 여기는 세무 1급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 해당 칸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별도 탭의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자, 주인공 여기라고요. 별도 탭에 따로 입력하는 거 특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저축 입력하면 주인공에 반영해야죠. 월세 탭에 반영하면 주인공에 반영해야 되죠. 그런데 왜 별도 탭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월세 탭은
임대인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누군가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 탭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론 때 했던 거 또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어렵지 않고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면 그 칸에 맞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연금저축 탭에서 주의사항은 요거 하나요. 뭔가 저축은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거. 완전 동그라미 해두시고. 저축은 누구 것만, 본인 것만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저축명, 주택 마련 저축도 마찬가지로 해당 칸에다가 입력. 제시된 금융기간 알려주면 그거 그대로 입력. 자, 어렵지 않은데요. 화면 보이시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연금저축 탭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퇴직연금 나오기도 해요.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클릭. 그럼 이렇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제시해요. 문제에서 1번 눌러볼게요. 개인연금저축이다 라고 하면 금융회사 코드가 있어요. 그럼 F2를 누르는 거예요. 어디에 할까요? 신한, 마음대로 신한은행 이렇게 계좌번호 1234 제 마음대로 납입금액 500 이렇게 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우리가 실무잖아요.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판단 범위는 뭐다? 본인만 됩니다. 그거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월세 탭도 클릭해 볼게요. 자, 월세 탭 보시면 임대인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자, 누구 할까요? 저 할까요? 저예요. 주민번호는 생략. 마음대로. 유형에 보시면 익숙해지시면 돼요. 맨 하단에도 나와 있고요. F2를 눌러도 단독인지 아파트인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적 넣고 주소 넣고 아마 게시일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자, 그러면 지금 저의 연말정산이 2021년 귀속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월세 낸 거는 총 몇 개월인 거예요? 3개월치만 연간 월세액에 해당을 하겠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선 어려울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조금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선택적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나와요. 그럼 여기다 얼마 입력하면 돼요? 얼마? 잘 안 보여요? 얼마? 연간인데 2021년 귀속인데 2021년은 3개월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50만 원.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2021년 총 얼마? 그럼 그렇게 반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기간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 고려해 주시면 되세요. 자, 별거 없다고요. 다만 이제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은 아직은 없었지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럼 이런 공제 혜택들이 줄겠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얼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살짝 또 넣어놨습니다. 자, 주인공이니까 월세세 공제 탭에 여기에 주택 임차와 관련된 것도 넣고요. 올해 세법 개정돼서 누구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론상 살짝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뭐 10%, 5,500만 원 이하는 좀 더 해줍니다. 12%. 이거 종합소득 금액 제가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요. 올해 개정된 거 파란색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4천만 원에서 4,500으로 바뀐 거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 실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뭐 공제 요건의 충족 정도로 나오면 해당 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 주인공은 여기라고요. 그럼 이제 주인공 반영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옮겨 가볼게요. 여기서 딱 클릭을 했어요. 근데 워낙 화면이 작아요. 자,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내렸더니 보시면은 이미 월세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 입력한 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위로 또 쭉 올려보세요. 누구도 들어와 있냐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연금저축 해당이 안 되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시고 자, 화면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여기 칸에다가 이제 주어진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거 칸 작으니까 이 화면으로 볼게요. 자, 우리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제가 한동안 계속 그려서 보여드렸던 이 근로소득의 계산 구조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로소득공제를 빼니까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 소득 금액이 나오면 뭐를 빼준다? 종합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여기가 종합소득공제예요. 여기 종합소득공제 해주는데 여기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주택자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도 소득공제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과세표준에서 시작을 해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니 그 밑으로가 세액공제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에 뭐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있고 우리 주인공이었던 특별세액공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죠? 딱 요 화면. 요 화면 틀만 잘 잡으면 입력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오른쪽에 세액공제 거의 매회 나오겠죠. 왼쪽에는 누구?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주로 간혹가다 누가 나온다고요? 주택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 나오면 세법에 이제 요건이라든지 한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해당하는 칸에 입력만 잘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실 건데 노란색은 뭐냐면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요 칸에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뭐 스페이스바가 됐던 플러스가 됐던 따닥 하시게 되면 창이 열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 왼쪽에 신용카드 볼게요. 우리 주인공이요. 따닥 창 이렇게 열려요. 창이 열리면은 신용카드 따로 입력하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다 따로따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뭐 계산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당 칸에 입력. 그리고 오른쪽에 뭐 의료비 볼까요? 따닥. 그러면 난임, 본인, 65세 경로적, 장애인 이렇게. 그리고 일반 공제가 그 밖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여서 각각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비도 따닥. 그러면 취약전 아동. 근데 인당이잖아요. 취약전 아동이 2명일 수도 있죠. 따닥 하면 인당. 각각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부금 한번 볼게요. 기부금 따닥.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렵지 않고요. 그 2월 공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거고요. 당해 연도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법정 당해 기부금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론 배웠던 것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있었죠. 세액공제 중에서 누구만 된다? 본인만. 그런데 얼마만? 10만 원 이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고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10만 원 이하분에다가 그냥 10만 원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20만 원 반영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 기출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입력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교재상에 있는 거 숙제로 낼 거예요. 교재는 이제 입력 화면이 그대로 떠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기출문제 꺼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프린트 있죠? 그거 보면서 아직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아까 제가 카톡으로도 한번 보내드렸던 거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들 놓쳐지는 부분들을 프린트에다 많이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연습하실 때도 한 장을 보고 공부하실 때 한 장만 딱 꺼내놓고 할 수 있도록 그 프린트도 옆에 챙겨놓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장부터 할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첫 장 84회고요. 2번 문제가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김영철 사원이라고 써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사원은요,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자 어디 가라고 하는지 알려주잖아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입니다 라고 했죠. 연말정산 입력 탭 이거 작성하세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 외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기출만 나오면 신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로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 화면 되는구나. 우리 주인공에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제시된 자료 외에 타 소득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작성하라고 했으니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양가족 탭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만 하시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공제도 나이와 소득 요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얘네들도 각각 요건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요건들을 살피기 위해 제시된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 보세요. 요 사람들 보고 나이와 소득 요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첫 문제니까 같이 해볼게요. 본인이죠. 본인. 나이 상관없어요. 당해 월세 420만 원 현금 결제 무주택자래요. 자,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 됩니다. 근데 아예 문제가 당해의 금액을 통째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역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월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임차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월세는 어디다가 별도 탭에다가 입력합니다 라고 티를 팍 내놓는 거예요. 월세는 별도 탭에다가.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내역도 넣고 주소지 넣고 기간도 제시된 대로 쭉 입력하시면 되겠죠. 쭉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당해 6월 1일부터 내년까지 내년 내후년까지인 거죠. 그러면 올해는 사실상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개월이죠. 만약에 월세가 얼마다라고 제시했다면 곱하기 7개월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아예 통째로 당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얼마만 입력하면 된다? 420만 원. 충분히 연결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420만 원을 또 다들 잘 챙겼어. 7개월을. 이걸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게 해줬어요. 안타깝다 해서 맞게. 근데 우리는 오해 소지가 없는 듯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또 긴장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에 월액이 이거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세 반영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나이 상관없죠. 오케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해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현금 결제했대요.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저는 이제 판서 했을 때는 여기를 다 쓰면서 했어요. 어떻게 쓰면서 했냐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 그 프린트 마지막 장 보시면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매 문제마다 이렇게 쓰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영하고 익히시라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일반도 있죠. 일반 보장성 보험. 그리고 누구도 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각각 100만 원 한도. 그러면서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죠. 나이와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한번 쓰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죠. 의료비 있습니다. 의료비는 전액공제가 있고요. 일반이 있어요. 그럼 전액공제에는 뭐가 있고 본인이 있고 경로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난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경로는 몇 세? 기본 공제에서 추가 공제에서 인적 공제가 70이고요. 의료비에서 경로는 65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경로는 65세. 여러분 프린트 펼쳐놓고 연결하십니다. 그럼 의료비는요.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나요? 필요 없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거니까 얘는 필요 없습니다가 돼요. 얘는 나이 소득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요. 본인은 전액공제 대상이잖아요. 본인하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내용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 중, 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왜? 대학원은 누구밖에 안 되니까 본인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육비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나이와 소득 요건 중에서 누구는 필요 없어요? 나이는 필요가 없죠. 공부에 나이 상관 없어요. 하지만 위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직계 존속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T 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우리 특별세액 공제입니다. 기부금. 비부금 입력한 때문에 우리 이제 법정하고 지정기부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입력하는 화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신 것처럼 종교단체외로 생겼어요. 종교외. 그래서 해당 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기부금의 요건은 어땠어요? 나이와 소득 중에 누구는 필요 없다고요? 나이는 필요가 없습니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신용카드. 근데 신용카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귀찮게 문제를 내요. 막 포함돼 있어서 빼고 따로 넣고 제거하고. 그래서 이거 문제 나오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다 따로 입력. 다만 신용카드도 요건이 나이와 소득 중에서 누가 무너졌어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죠.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모친이 계시는데요. 69세예요. 그럼 위로는 나이 요건이 60세 이상, 아래로는 20세 이하니까 나이 오케이.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 원이 있대요. 소득은 없으니까 기부금은 어때요? 나이 상관없고 소득의 요건. 소득은 없으니까 어머니 기부한 거 돼요? 되죠. 어디에서 돼요? 지정. 그래서 실제 입력은 어디다 하시면 된다? 종교단체. 실제로 입력을 굳이 하자면 아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기 그리고 종교단체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실 거예요. 종교단체. 그다음에 장인인가요? 64세예요.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장인 어른의
질병 치료비가 400만 원이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장애인 어른이 64세요. 우리 의료비가 나가는데 의료비는 65세 이상이어야지 경로니까 경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전액공제 장애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에 경로 칸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경로에다가 4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의료비를 결제를 뭐로 했대요? 신용카드로 했어요. 그럼 중복공제 되는 거 말고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중복공제 되는 거 뭐가 있다? 의료비. 나왔어. 의료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그리고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맞아요. 교복 구입비 얘네들만 중복 공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신용카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신용카드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용카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 따로 쓴 게 언급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이 400만 신용카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신용카드 쓴 게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해주면 돼요. 왜? 충복공제 대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걸 놓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둘 다 맞게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 항상 중복공제 우리가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중복공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 자녀래요, 자녀. 나이가 23살이에요. 대학생이래요. 소득은 없대요. 그러면 여기랑은 상관없지만 이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됐겠죠. 왜 안 됐어요? 나이 때문에. 그거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특별세 공제잖아요. 각각의 항목별로 요건이 다 따로 있어요. 교육비인데 나이 상관 없다라고 했으니까 대학교 등록금 되죠. 됩니다. 900만 원 한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밑에 자녀 22살이래요. 논술 학원비가 있대요. 자, 이거 논술 학원비 교육비에서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사교육은 안 돼요. 그래서 학원 수강료 취약전 아동 말고는 안 됩니다. 근데 얘를 신용카드로 긁었대요. 그럼 신용카드에서는 이 학원비가 되나요? 네,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여기 신용카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외에는 학원비가 그 외에는 교육비에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에서는 됩니다. 라고 지난 시간 다 정리해놨죠. 했어도 헷갈릴 수 있어요. 보면서 다시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보러 갈게요. 밑에 박스를 보니까 김영철 본인에 대한 기타 지출 내역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총 급여가 5,500만 원이고 부양가족 주민번호 맞는 걸로 가정하고요. 신용카드가 2천만 원이래요. 신용카드가 2천만 원. 자, 이거 체크합니다. 신용카드가 2천만 원. 근데 여기에 장인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 물론 신용카드 제가 일로 보내놨죠. 그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얼마를 포함시켜요? 400만 원. 근데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김영철 지출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 학원비 신용카드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2,400도 맞게 해줬고요. 여기에 얘까지 추가한 것도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들도 좀 부족하게 내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조금 꼬아서 내려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맞게 해줬는데 우리는 포함을 시켜서 연결하실게요. 신용카드에서 된다라고 연결했으니까. 우리는 2,500만 원. 그 답안을 보면 2,400도 맞게 해주고 2,500도 맞게 해줬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따로 입력하는 거 아까 보셨고요. 현금영수증도 따로 입력하는 건데 어때요?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연금저축이 있대요. 자, 연금저축은 누구만 돼요? 본인. 그래서 김영철 본인 지출 내역에 있으니까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금융기관 상대가 누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별도 탭. 그래서 연금저축 앞에다가도 별도 탭에다가 반영합니다. 티를 내주자고요. 놓치지 않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 연말정산 입력 탭 먼저 작성하고 별도 탭을 작성해도 반영해줘요.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별도 탭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력을 하러 가볼게요. 회사 코드가 284 들어오면 되세요. 284.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챙겨주세요. 284. 284 들어와서 자 문제가 여기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내려와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러오는 거 F2. 그래서 김영철을 불러옵니다. 보시면 부양가독 탭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데이터들이 있죠? 그렇구나. 여기를 뭐 수정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탭 먼저 입력하고 지나갈게요. 연금저축 탭에 와서 문제에서 그대로 보시면 연금저축 200만 원 국민은행 나와 있죠. 그럼 2번에 가서 콕 찍어요. 2번에 콕 찍으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2번을 누르시면 되죠. 2번. 금융기관, 금융회사 앞에 코드 있죠? F2를 눌러서 국민 두 글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쭉 입력할게요. 계좌번호 입력. 212 902367 62791 납입금액 200만 원 입력 끝. 되신 분들은 또 연금 월세 탭 가보세요. 월세 탭도 입력. 저도 가볼게요. 월세 탭. 임대인의 내역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여운혁. 주민번호 있으니 780103 1234567 유형의 F2 또는 맨 하단에 보여져요. 한 줄로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5번 면적이 85제곱미터 주소지 입력 서울 종로구 효자동까지만 입력 게시 1에다가 2021년 06월에 01일 2023년 05월 31일. 그럼 이미 문제 저기 위에 당해의 월세액이, 그러니까 연간 월세액을 입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기간을 보면 올해 해당하는 건 6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죠. 그 금액을 이미 알려준 거니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420만 원.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50입니다 라고 알려줬더라면 여러분들은 6월부터 12월에 대한 개월수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완료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셨으면 주인공 클릭해보세요. 주인공 클릭. 주인공 누구? 얘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문제는 이것도 입력하고 이것도 입력하세요. 탭 언급까지 해줘요. 근데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크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 봤더니 보이세요? 이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막 왼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세액공제니까 오른쪽에 여기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밑으로 쭉 내리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만 반영하시면 돼요. 자,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은 세액공제. 그러면 왼쪽에 소득공제 신용카드밖에 없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할게요. 노란색 따닥. 신용카드에다가 우리는 2,500만 원 입력. 알아서 계산. 그러면 끝났어요. 창 닫고 나머지 이 특별세 공제 오른쪽에 주인공 애들 입력하러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세하게 잘 썼으면 이대로만 입력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 70만 원 입력. 의료비 따닥 하시면 경로였나요? 장애인인데 제가 경로 있다라고 쓴 건가요? 장애인에다가 입력. 그래서 400만 원 입력 해주시면 어차피 칸은 같습니다. 난임만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교육비 따닥 대학생에다가 따닥 그래서 쓴 거에 대해서만 250만 원. 연가 한도도 열면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ESC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기부금 공제 노란 색깔 따닥 이제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건데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찾지 마시고 맨 마지막 2월 공제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종교단체 당일 기부금이 여기에 있으니까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면 끝. 여러분 백데이터 간의 오류는 우리 수업용 아카데미 버전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종 금액이 다르더라도 그거는 이제 입력하는 것만 잘 챙겼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험의 데이터도 이 입력한 내역들을 확인하는 거지 이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력이 잘 되어 있으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지금 뭐 환급세액이 나왔죠?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 오른쪽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참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 지금 우리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 이거 신청했잖아요. 이거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의료비도 넣었고 기부금도 넣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공제를 받으니 결정세액이 86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얼마? 13만 원. 요거를 적용하니 결정세액이 268만 9천 원이죠. 당연히 특별세액공제 요거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간혹 가다가 이 금액이 굉장히 미비해서 오히려 13만 원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표준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별도의 저장 버튼이 지금 없죠. 근데 이 금액은 내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70만 원을 170만 원으로 또 이렇게 만지다가 잘못했어.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상단에 보시면은요. 작업 완료라는 게 있어요. 작업 완료를 시켜버리면 얘가 건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얘를 다시 이 삼각형을 열어보시면 완료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 취소 누르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기출문제로 연습해 보실게요.